신랑 수업 비공개 장면 이별 전 요한과 주연의 사적인 메시지 유출.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감정의 균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관계의 피로와 감정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요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주연이라는 점에 공감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두 인물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연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자. 주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녀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점점 쌓이고 결국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유출된 메시지 속에서도 이러한 주연의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그녀는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 한 문장에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실망과 상처가 응축되어 있다. 특히 더 이상 힘들어라는 표현은 그녀가 이미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판단 끝에 내린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요한이라는 인물은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인다. 그는 겉으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인물이다. 다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늦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메시지 속에서 나도 많이 고민했어, 미안해라는 그의 말은 그 역시 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그의 사과와 고백은 이미 너무 늦었다. 요한의 가장 큰 문제는 즉각적인 소통의 부재이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 상대방은 즉각적인 반응과 공감을 원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결과 주연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관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또한 요한은 책임감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다. 그는 주연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행동보다는 생각에 머무르고 그 사이에서 관계는 점점 식어간다. 그의 잘 지내 행복하길 바랄게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일견성숙한 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관계를 포기한 선언에 가깝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비대칭이다. 주연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감정을 쌓아가며 견디는 타입이다. 반면 요한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 뒤에야 반응하는 타입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특히 메시지 유출이라는 사건은 이들의 관계를 외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이는 주연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별이라는 결정 자체도 큰 고통이었을 텐데 그 과정이 타인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첫 번째 가능성은 완전한 단절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연은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요한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재접촉이다.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요한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주연 역시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변화의 진정성이다.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각자의 성장이다. 이 이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주연은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요한은 관계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반드시 서로와의 재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서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연은 감정을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표현과 소통,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이다. 요한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주연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미묘한 어긋남이 결국 이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비공개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주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주연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 요한이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과정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다음 장면일 것이다. 이 관계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감정과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녀 감정은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별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